네. 먼저 저기 소개 좀 제가 정확한 성함과 직함과 이런 거 여쭤보고 싶어요. 한국 영어 이름이 한국 이름이 되나? 한국 사람 이름 왜 한국이시니까 두 개 다 얘기해 주세요. 저를 안 보셔도 되고요. 저만 보셔도 돼요. 저는 네. 보시지 마시고. 어떻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 이름은 박윤숙이고요. 윤숙님. 박윤숙. 숙. 네, 네, 네. 박윤숙 영어 이름은 하워드 박이에요. 하워드 박. 네. 네. 직함은 뭘로? 화랑 파운데이션의 제가 파운더예요. 파운더. 그러니까 창립자시네요. 창립자. 아, 네. 아, 그러시군요. 이 화랑 파운데이션 어떤 단체인가요? 화랑 파운데이션은 특히 한국 학생들에 대한 그 정체성하고 그 리더십을 키워주기 위해서 창단한 건데 이제 올해가 15년째 됐어요. 15년째 됐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애가 넷인데 미국에서 이제 애들이 태어나고 여기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그 한국인에 대한 정체성이 점점 흐려지고 또 시간이 좀 더 가면은 더 나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예상이 적중했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 애들이 나이가 30이 다 넘고 이다 보니까 이제는 이 한국 아이들한테 뭔가 좀 넣어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 한국적인 그 정체성 교육이나 이런 거는 뭐 교실에서 앉아서 가르칠 수도 없는 문제고 특히 미국에 살면서는 그건 뭐 기대도 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한 것이 2006년도에 화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처음에 그 화랑이라는 이름 자체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 발음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영어 발음으로는. 그래서 화랑이라는 발음 자체가 한국 사람한테는 잘 나오는데 외국인들한테는 그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한 30초만 가르치면 또 정확하게 잘해요. 그래서 화랑의 역사가 있고 사실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단지 화랑이라는 단체는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자고 있었고 보이스카우트라는 단체는 110년밖에 안 됐는데 영국서 미국으로 넘어와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요. 근데 그걸 보면서 상당히 아쉬웠어요. 그래서 뭔가를 나이가 먹어가면서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이 화랑이라는 거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청소년 사업을 한번 해보자고 시작을 했던 건데 아이들 때문에 시작을 했던 건데 이게 이렇게 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또 우리가 앞으로 2세들한테 남겨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뭐 돈도 남길 수 있고 다 자산도 남겨가지만은 그 재산보다는 그 정신적 유산을 남기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물론 돈 안 되는 일인데 이게 돈 가지고 하는 일은 아니고 돈 되라고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6,500명의 회원이 있고 11개국의 화랑 지부가 나가 있어요. 이쪽 캘리포니아만 해도 지금 이제 21개 지부가 있고 그 21개 지부에 아이들이 상당히 똑똑하고 또 특히 한국의 어떤 그런 그 문화를 좀 넣어주려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요 근래 와서 그 4차원 세계에서는 이제는 그 IT나 AI를 모르고는 이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IT에서 굉장히 늦어요. 여기가 본거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육적인 문제에서 상당히 늦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시작하면서 마침 또 그쪽에 전문가를 또 우리가 그 한문수 대표를 만나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한국 아이들한테 가장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뭔가가 주류 사회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면은 좀 더 뭔가 일찍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그 IT 커뮤니티가 생겼습니다. 화랑에는 16개의 그 커뮤니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위원회가 있는데 그 동아리죠. 우리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은 그 동아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뭐 그 법적인 것도 있고 특히 메디칼의 의사를 지망하고 싶은 학생들이라든지 또 저널리즘이나 미디어를 전공하고 싶은 학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데 요 근래 와서 우리가 이제 그 코딩 클래스를 하고 로보틱스를 하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하면서 그러면 이것도 대회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우리가 이제 그 코딩 대회를 이제 주최를 하게 되는데 이거 자체가 왜냐면 한국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영어도 필요하고 수학도 필요하고 뭐 역사도 많이 필요하죠. 그런 이 시대에서 뒤처지지 않게 하려면은 이제는 코딩이나 IT나 AI를 알지 못하면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좀 늦다는 감이 있는 게 뭐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모든 걸 다 이렇게 어떤 정보로 교환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정보가 단 10초, 20초면 전 세계 다 퍼지고 말거든요. 이런 거를 기초부터 하나하나 잘 쌓아 올려서 아이들이 또 그 희망을 갖게끔 해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여기서 처음 시작할 때 코딩이라는 것 자체에서도 굉장히 생소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조금씩 이제 파급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한국 아이들이 이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부터 그 한국 교육원, 다시 말하면 그 총영사관 산하에 있는 그 교육원에서 우리가 그 코딩 클래스를 그 아이들 초등학생들부터 시작을 했고 그거를 발렌티어는 학생들이 우리 화랑 멤버들이죠. 그러니까 오빠나 형이나 누나가 아이들한테 이제 직접 코딩을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상당히 관심도 많고 처음에는 이게 뭔가 하고 그랬던 아이들이 이렇게 즐겁게 이걸 게임을 통해서 하고 또 아이들이 맨날 핸드폰만 보고서 그 손장난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실제 자기들 스스로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마 이것이 우리가 그 창출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할 것이고 또 이 지속적인 사업은 좀 더 광범위하게 미국 전체에 있는 한국 학생들한테 그것이 한번 교육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서 네. 아이들이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하시나요? 제가 원하는 거는 뭐 큰 건 없어요. 단지 이 아이들이 주류사회에서 어깨를 같이 하게끔 해야 되고 또 우리 애들이 실리콘밸리에 들어가서 뭔가를 개발을 하고 만들어내고 했으면 제 꿈이에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 뭘 가르치면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기대하는 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 희망이 있다고 하면은 실리콘밸리를 한국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장악을 했으면 하는 게 그게 제 바람입니다. 요 근래 와서 일본하고 한국과의 관계도 많이 이런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앞으로 이기고 타파하려고 하면은 4차원 시대에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은 기초부터 닦아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 중간에 살 수 없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좀 광범위하게 앞으로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이 코딩 자체, 그 다음에 로보틱스라든지 AI라든지 모든 전반적인 IT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물론 돈 안 돼요 아직은요. 그렇지만 이제 돈 되라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청소년 교육을 하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아이들이 좀 미래지향적인 것을 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제가 아까 좀 쪼개서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처음에 서두에 다 종합해가지고 요새 질문들 다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잘랐으면 될 것 같긴 한데 짧게 할까요? 그럼 다시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좀 꼭 짧게 좀 해주셔도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부분? 네, 어떤 부분이냐면 왜 이 시대에 부모들이나 그러니까 지금 모두 보편적으로 누구나 지금 AI나 뭐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현장 여기 계시면서도 주변 지역사회에서 그걸 많이 느끼시는지 그래서 그 느끼셨기 때문에 이게 되게 강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강조한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이걸 특별히 강조하신 이유가 그러니까 뭐 다른 교육도 아까 정체성 하려고 다른 것도 필요하고 그런 취지는 제가 분명히 이제 들었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소프트웨어 교육이냐 누군가 묻는다면 뭐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거 안 하고 못 살아요. 이것이 제 가장 아주 원색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한국 부모들은 목표가 다 대학교예요. 물론 좋은 대학교 가야죠. 그리고 수학도 잘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이니까. 그렇지만은 그 기본을 안 후에는 뭔가가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가 희망을 가져야 되고 결국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아이들의 소질 개발, 다시 말하면 그 탤런트를 찾아내는 거는 묻혀두면 못 찾아요. 진주도 닦아내야지 진주가 되듯이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하면 탤런트가 나오거든요. 처음에 이 전화기 붙들고 하던 아이들이 요즘은 코딩을 하고 또 로보틱스를 하고 하나하나가 자꾸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가지려면은 IT를 갖고 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 부모들은 영어 수학도 물론 중요하죠. 물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커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지배를 하려고 하면은 이걸 모르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그 기본이라도 앞으로 뭐 모든 것이 다 코딩을 모르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는 좀 느꼈어요. 물론 저도 세대 차이가 있어서 더 많이는 모르지만 저도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들한테 뭔가를 심어주고 그 아이들이 앞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것이 수학적으로 찾아내든 과학적으로 찾아내든 물리학적으로 찾아내든 찾아내야 돼요. 그 찾아내는 거는 기본이 갖춰져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역량을 갖춰줘야 좋은 인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사회에서는 협업을 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사회 어떤 인프라 자체가 그런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요즘 근래 와서의 그 사회 분위기는요, 속된 말로 독불장군이 없어요. 이제는 협업을 안 하고 공유를 안 하면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코딩 자체도 그렇잖아요. 이것도 자체 기본 랭귀지인데 이거를 모르고는 다른 걸 할 수가 없듯이 우리가 어떤 아이에 갖다가 이 아이는 뭐를 잘해라고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아이가 잘하는 장기와 또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예를 들어서 코딩만 아무리 잘하면 뭘 하겠어요. 또 연구기관이 또 있어야겠고 또 마케팅하는 사람도 있어야겠고 사업적으로 찾아내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것이 모두 협업이 돼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애플이 만들어낸 게 우리가 20년 전만 해도 그 얼마나 좀 이렇게 좀 별로 좋지는 않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또 삼성이 모든 걸 만들어낼 때 안드로이드 만들어낼 때 설마 했는데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듯이 이것이 우리가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으면은 도태되고 말거든요. 이 좋은 예를 일본의 지금 카메라 산업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조금 더